윤석열 우리가 고용을 했거든. 우리가 주권자고. 근데 밥상 뒤엎고 왜 밥도 안 줘? 반찬이 뭐야? 옆에서 주방 보조 아줌마 민주당 너희들 정신 차려. 너희들한테 정신 앞으로 밥 좀 잘 달란 말이야. 내가 말하는 대로 갈비찜에다 잘 가지고 와야지 이 자식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지금.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야 너희들이 이 사람이 김치찌개하고 계란말이를 좋아하잖아. 그거 맨날 소폭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잘 갖다 드렸어야지. 양주도 한 잔씩 드리고. 말을 안 듣고 있어. 그러니까 맞잖아. 맞을 만한 짓을 했어. 라고 걔가 주인을 문 겁니다. 완전히 폐륜행위를 한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려고 한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김인정 교수랄지 지금 정신하는 정치학자, 헌법학자들이 말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게. 그런 논리라니까. 주권자가 우리야. 우리가 부모라고. 우리가 부모고 걔들을 먹여 키웠어. 김건희 3억씩 줬잖아. 연봉, 거기다가 의전, 뭐 다 줬잖아요. 근데 이 자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폭력적으로 우리를 먼저 대했잖아. 우리를 죽이려고 했잖아. 감금하려고 했잖아. 지금 어제 국방에서 밝혀진 거 보면 이게 성공했으면 정군 단위로 해서 군단장, 사단장 해가지고 도지사, 시장, 군수 다 쫓아내고 지들이 사법부 다 장악하고 국회의원 해산시켜버리고 총선에서 이 엉터리였다 해가지고 다시 선거하고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윤석열 머릿속에는 그런 거예요. 많이 네. 놀라셨죠? 그 수준인 거예요. 국민에 대해서는. 난 국민의 촛불을 겨누지는 않았어. 그렇다고 실제로 무력을 행사하지도 않았잖아. 많이 놀라게 해드린 것만 잘못한 거예요. 예. 저 민주당이나 반국가 세력은 뭘 해도 괜찮은 대상인 거예요. 그 머릿속에는. 딱 전형적인 독재자의 그렇죠. 마인드거든요. 예. 지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던 자유와 민주주의는 어디 갔냐고. 자유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기보다는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적개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지금 일부 보수 진영이 그런 거거든요. 저것들이 나쁘니 저것들을 밟기 위해서 이런 걸 행사하는 게 곧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는 한국전쟁으로 가 있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저 공산당, 우리를 침공하는 공산당은 어떻게 맞아요. 우리가 해도 상관없잖아. 맞아요. 이런 한국 전쟁 당시에 전시 상황을 머릿속에다 넣어놓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퇴행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정치권에 계속 남아있어야 되나? 얼마 남아있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반국가로 우리가 규정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이 사고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 한치도 안 변하고, 오죽하면은 지금 참모들이라는 인간들이, 아무 잘못도 안 하셨습니다. 법적으로 한번 싸워보시죠. 이렇게 대통령이라는 작자를 부추기고 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 옆에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헌법만 이야기를 했는데 탄핵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민의힘이 뭐 한동훈이나 이런 자들이 생각을 하고는 있겠지만 말을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이게 지금 내란이었잖아요. 내란이었으면은 형사소추가 가능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박근혜 때와는 상황이 다른 게 자, 14일에 우리가 탄핵을 하잖아요. 토요일에 탄핵을 하면 탄핵 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 전이든 탄핵 후든 간에 형사소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구속을 하든 간에 구속 체포할 수 있어요. 일단 피의자로 불러와야 될 거 아니에요? 피의자로 불러오고 이 자가 대통령직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직무가 정지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휴대폰은 다 감췄잖아. 증거인멸 사유가 있잖아. 그리고 김건희는 이명수 기자가 폭로했습니다마는 한 30시간 전에 텔레그램 메시지를 다 지워버렸고요. 이명수 기자와 했던 메시지를. 그리고 뭐 그냥 지금 자취를 감추고 있거든요. 뭐 한쪽에서는 또 다른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비역 장성들 뭐 부추기고 있다는 거. 그거는 근데 택도 안 되는 소리고
지금 다시 계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니니까 그것은 안심하시고, 다만 체포나 구속 형사소추의 단계로 쭉쭉쭉 가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자가 했던 것들에 관한 혐의, 그리고 동시에 명태균의 황금폰이 같이 나오는 순간, 그리고 김건희 주가 조작과 관련한 많은 비리 사실과 이자가 검찰총장으로 있었으면서 그거를 막아주려고 했었던 정황들이 사실로 밝혀지는 순간 국민의힘 끝나는 거예요. 윤석열 이자에 관한 탄핵이고 뭐 탄핵보다도 이자가 구속이 안 되면 더 난리가 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탄핵 그 다음 단계는 무조건 이제 구속이거든. 네, 그러니까 예. 지금 절차상으로 보면은 일단 빨리 탄핵시켜야 돼요. 검찰이 이번 주에 강제 수사 들어가겠다는 얘기를 벌써 흘렸어. 동아일보에다가도 흘렸거든요. 얘기는 뭐냐면 이번 토요일 탄핵 표결 상황을 지켜보고 강제 수사 들어가는 거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직무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체포하려고 해도 아마 경호처가 막아가지고 안 될 거예요. 아마 불가능할 거라는 걸 현실적으로 아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을 빨리 직무정지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제 수사가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검찰한테 맡기면 안 돼. 이거 막아야 돼. 그러니까 그동안 한 짓도 있고 검찰한테 맡기면은 또 다른 짓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주도권을 계속 갖고 가려고 할 거거든. 안 놓고. 그러니까 검찰은 자격 없다고 해야 돼. 계속 지금. 그래서 검찰은 수사 놔버려라.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내일 통과가 되는 거죠. 내일 이제 일반 특검도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 빨리 통과시키고 최대한 신속하게 특검팀 꾸려가지고 바로 수사 들어가면 된다. 이런 거고요. 한동훈이가 의원들한테 얘기했다잖아요. 우리가 별도의 내란 특검 발의하자고 얘기한 속셈을 설명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어차피 특검 꾸리고 하려면은 시간 걸려. 그렇지. 그 사이에 검찰 수사 다 끝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냥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라도 빨리빨리 해야 된다. 아니 방해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 내란 특검을 발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특검하면 석자는 둥 어쩌다는 둥 헛소리를 해가면서 시간을 끌어버리면 그 사이에 검찰 수사 다 끝나버린다는 거야. 어제 조국 근데 어저께 어쨌든 중요한 게 통과됐잖아요. 예, 이것도 중요한 게 통과가 됐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 통과한 게 내란 네. 특검 그러니까 이 내란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자는 특검이 통과가 됐고 그게 국민의힘 의원들도 찬성을 했어요. 그건 상설 특검이고. 네, 상설 특검. 그다음에 그러니까 내일 통과되는 거는 네. 일반 특검.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 중요한 게 특검 어쨌든 상설 특검이 이제 됐고 3일 안에 특검을 임명 안 하면 이제 대통령이 직무유기가 들어가서 또 그거를 탄핵사유로 또 집어넣을 수 그렇지. 있다는 거고 더 중요한 거 긴급 체포 8명 해야 된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특검이 또 찬성이 됐어요. 맞아. 네, 그거 네.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게다가 상설 특검 한다고 했던 것에 22명이나 찬성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긴급 체포 거기에 대해서도 3명이 찬성을 하고 3명은 그냥 기권을 해서 반대가 아니라. 예. 그리고 지금 내가 확인한 바로는 실제 국민의힘 의원의 10명 정도가 지금 돌아섰어요. 그렇죠. 예, 탄핵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돌아섰어요. 그렇죠. 예. 근데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그렇지. 예, 최소한 5명 이상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예. 보도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그리고 거예요.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이 난파선에 계속해서 붙들고 있고 자기 발 하나 걸치고 있으면 자기도 끝장난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토요일 날 정도에 이제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먼저 정리가 돼야지 모든 것이 그 이후에 정리가 된다는 것이고 오늘 새벽에 조지호하고 그다음에 그 서울청장하고가 다 또 긴급체포가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내란의 우두머리들, 중요 임무 종사자들,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 우선은 다 신병이 확보가 될 거고 문제는 이거예요. 이 신병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곳이 만약에 이제 검찰하고 경찰하고 막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법원에서도 검찰, 경찰, 공수처 3명이서 너무 싸우니까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니네끼리 협의를 해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세 군데가 사실 협의를 해봤어요. 근데 안 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수사의 돼. 자체가. 근데 지금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우리가. 공수처는 지금 50명의 TF를 꾸려가지고 해보겠다고 하지만 수사 역량이 부족해요. 근데 공수처는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건. 근데 기소권은 또 없어요. 예.
자, 두 번째, 수사 방식도 잘 모르고 수사하는 그 강제 집행 관련해 가지고 형식적인 거는 갖고 있는데 그걸 운용하는 것이 사실은 매우 서투르다는 거예요, 공수처는. 예. 두 번째, 국가수사본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150명이라고 한 사람을 투입을 했고 실제 수사 경험이 매우 풍부하다는 거고 이 수사본부장이 조지호나 이런 사람들에게 매우 악감정을 가지고 악감정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을 처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예. 열심히 할 거는 같은데 문제는 이들이 영장을 청구하거나 강제 수사 신청을 하면 검찰이 여기서 인터셉트를 해버린다는 거고 지들이 먼저 해버리는 이들의 거를 다 반려시켜버리고 자기네가 중간에 해버린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얘네들도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영장을 청구해서 강제 수사를 해야지 뭐가 되는데 그런데 검찰은 치사하게 자기네가 영장 청구권이 있다는 걸 빌미로 경찰이 신청한 거는 반려시키고 자기네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자기네가 잘한 게 바로 김용현이라고 한 사람을 이제 구속을 시켰고 이 사람들은 사실은 대통령이 김용현 혼자 가서 판단해서 간 게 아니잖아. 대통령하고 같이 모의해가지고 보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 우두머리죠. 그리고 대통령도 예. 사실은 만약에 자기 인신이 구속돼야 된다면 검찰로 가서 구속되길 원하지 딴 데 가서 구속되길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몸처럼 보여. 근데 여기에 이제 우두머리인 그 박세현이라고 하는 이 본부장이 예. 성격이 조금 특이해요. 뭐냐면 예. 이 사람이 현대고등학교 나오고 그다음에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예. 한동훈하고 그거가 맞아요. 똑같네. 그런데 다 계속해서 사법시험도 그렇고 다 2년씩 늦어. 2년씩 이제 후배인 것이에요. 이 사람이. 한동훈이. 한동훈. 한동훈. 예. 그런데 이 사람의 아버지는 또 그 DJ 때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박세현의 아버지가.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또 약간 좀 결이 좀 달라요. 이 집하고 그러네. 저 집하고. 근데 그러네. 문제는 아버지가 DJ 때 검찰총장을 했으면 예. 한동훈의 처갓집의 장인어른하고 또 친하다는 거예요. 진영구랑.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약간 엮여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이 사람의 또 개인적인 또 뭐가 특성이 있느냐면 이 사람은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그때 돈봉투 뿌릴 때 그때 그것 때문에 이 사람 천졌던 사람이야. 아, 그렇구나.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 윤석열이랑 한동훈 때문에 예. 물 먹은 사람이 말하자면.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역학관계가 복잡해요. 아. 그래서 검찰이 지금 하려는 게 진짜 이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건지 내 품에 안으려는 건지 아니면 이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하고 싶은 건지 복수를 하고 싶은 건지가 애매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법조인들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가 다 틀려요 예측이. 근데 이제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 왜냐면은 지금 저 조국 의원도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20원이랄지 한동훈이랑 같이 근무한 경력이 그 4명의 검사들 중에 지금 있기 때문에 너희들 좀 조심해라. 지금 김영현만 몰라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가 어제 국방위에서 나왔었잖아요. 뉴스에서도 나왔어요. 네. 김영현한테 몰고 대통령을 자르고 꼬리 자르기 하려는 그렇지. 취지의 질문이 계속 있었더라. 그렇지. 어제 곽종근 네. 사령관 특전사령관. 특전사령관이 네. 인정했어요. 내가 가가지고 나한테 그렇게만 물어보더라. 그렇지. 얘기했잖아. 김용현이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더라. 그 그렇죠. 질문만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거기 의도는 어디까지 우리가 판단할지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을 체포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과정이 아주 지저분할 거다. 아주 지저분할 거다. 박근혜 때보다 더 지저분할 거다. 제가 볼 때는. 왜냐 박근혜는 직접 체포하려고 하지 않았거든. 근데 지금 윤석열은 내란죄를 저지르는 내란 체포해야 우두머리란 돼요. 말이에요. 네. 체포를 해야 돼. 근데 아마 체포 안 당하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다 할 가능성이 높고. 경호처 인간들한테 뭔가 지시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네.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게 매우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곧바로 체포하는 모습을 보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관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시끄럽더라도 시간이 걸릴 거다. 제가 볼 때는. 그럼 결국 윤석열한테 가지 않는 수사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란 탄핵을 우두머리인데. 하고 토요일 이후에 직무 정지가 되면 그때부터는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경호처 직원들한테 나 좀 보호해줘. 내가 너희들의 상관이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남동 관저에 들어가서 너 나와. 체포영장이야. 요렇게 이제 진행돼야 우리가 되지 상상하는 방식을 뛰어넘는 아주 지저분하게 버틸 가능성이 전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 사람이 그 부부가 몸무게도 나가고 그러니까 별의 별짓을 할 가능성이 많다. 한번 제 말이 틀린지 한번 봐보세요. 근데 김건희는 아니고 네. 김건희는 지금 구속 아니, 대상이 아니니까 내버려 두고 윤석열 씨는 윤석열은 몸무게도 나가고 그러니까 뭐 그냥 들어 누울 가능성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 또 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문을 네. 걸어 잠그고 그 뭐 별이 별의 별짓을 총총- 다 할 가능성이 있고 별이 총총님께 잠깐 한마디 드리면
뭐냐면 예. 변희 총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김용현이 구속 기각이라는 일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 김용현은 이미 어제 구속이 됐고요. 구속됐어요. 근데 예. 김용현이 구속된 거는 검찰에서 신청한 영장 실질 심사에 의해서 구속이 된 거고 김용현은 그 실질 심사를 아예 포기해서 당연히 들어가는 걸로 됐습니다. 다만 구속 기각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공수처에서 김용현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을 안 해줄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로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미 법원에서 김용현에 대해서 구속을 시켰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예비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기각을 시켰다 이런 뜻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 아니 제가 그래서 그 뒤에 하나를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물리적 시간이라는 게 좀 더 걸릴 거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럴 때 일단 내란 특검은 그러니까 일반 특검은 바로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내일 그냥 통과시켜 버린다고 하면 예. 그러면 최대한 빨리 여야가 신속하게 특검을 추천해 버려라 그냥. 그것도 방법이네. 추천해 둔 상태에서 예. 대통령이 직무정지하면은 예. 국무총리든 그 밑에 순위에 있는 뭐 부총리든 장관이든 간에 권한 대행을 맡은 사람이 바로 최상목이- 승인해 버리면 되거든. 최상목이 두 번째라서 아니 근데 최상목이 최상목도 들어갔잖아. 지금 거기 들어갔잖아요. 계엄 그거는 국무회에 조사를 들어갔기 받아야 거기 때문에. 되니까. 들어갔는데 탄핵에는 안 들어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 주장이고 그리고 이창용 총재가 자꾸 최상목 부총리를 옹호하려고 같은 경제학자 출신들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근데 같은데 굉장히 슬픈 건 이주호가 그 다음 순위라는 게 예, 좀 슬프긴 한데. 거기까지 그거 그러니까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조사를 해봐야 봅니다. 되는데 예.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탄핵 그 명단에 올린 사람은 예. 첫 번째가 한덕수고 그렇죠. 그다음에 박성재예요. 예. 근데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순위가 밀리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고 예. 한덕수에 대해서는 지금 탄핵을 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많은데 그 다음이 최상목이에요. 근데 최상목에 맞아요.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탄핵에 올리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건 또 하게 되면 만약에 토요일 날 탄핵이 돼버리게 되면 그리고 한덕수는 내일 지금 이게 통과가 될 예정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걸 유지를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토요일 날 탄핵이 돼버리고 나면 바로 이제 최상목밖에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되네. 당연히 할 거라서 이 사람은 이미 직무대행하는 사람을 또 탄핵에서 올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긴 그건 하네. 불가능하고 예. 오케이. 지금 중요한 건 그거보다도 한덕수가 민주당에서는 사실 한덕수는 또 색깔이 별로 옅은 사람이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뭔가 해가지고 사건을 이상하게 불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민주당에서는. 예.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총리 이 한덕수에 대해서 오히려 탄핵하는 건 반대다라는 입장도 또 있어요. 그리고 최상목의 한 행위 중에 제가 좀 꺼름칙한 거는 그때 이제 이창용 총재가 매일경제신문에서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뛰쳐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래, 최상목이. 맞아요. 뛰쳐나갔다고 했는데 일부가 반대해서 야 끝내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나간 사람은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 나간 거는 확실하고 그러면 최상목이 거기서 뛰쳐나가가지고 반대를 했다? 그거는 확인되지 않았거든. 그리고 맞아요. 이창용 혼자 떠드는 거죠. 예, 이창용 혼자 떠드는 거고 그거는 매일경제가 이상하게 지금 물타기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최상목이 나와서 하는 행동이야. 돈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했거든. 돈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한 거는 경제적으로 인플레. 계엄 사태에 대비해서 국가 비상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야 이거 위기니까 일단 돈 무제한 투입할게 안정시킬게 이렇게 나간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자가 한 행동이 경제 관료로서의 판단인 건지 양심에 따른 판단인 건지 아니면 그냥 몸보신하려고 한 건지 그게 지금 아직 판단이 안 돼. 아니 그래서 제가 예. 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예. 최상목 부총리는 예. 지금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했대요. 오케이. 들어갔대요. 지금 못 속보만 들어가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속보만. 한다는 거지. 아니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청, 국회 경비대 압수수색 1분 전에. 1분 전에 예. 상황 급박하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경찰이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신병 확보해 버리니까 네. 자기네들 그쵸. 뭔가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니, 실제 내란 압수수색 사건이 영장 자기한테 받았네,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받은 거고. 네. 근데 실제 압수수색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안 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사실 어제까지 중론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료를 제대로 확보할지는 또 모르는 거니까 봐야죠. 예. 대치 상황이 좀 진행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네. 네네. 이건 일단 갔기 다른 때문에 거죠. 가서 네. 압수수색 영장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을지는 좀 그렇죠. 지켜봐야 될 것 그걸 같고. 봐야죠. 근데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걸 좀 더 이어서 하면 최상목 부총리는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엄 국무회의 때 자기가 반대를 했다 적극적으로 그거는 있지만 예. 만약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할 때 시간적인 텀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 자기가 지시를 불이행해 버리거나
아니면 그걸 알렸어야 되는 거거든. 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행동으로 옮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사가 진행이 되면 최상국마저 권한대행이 지금 수사 대상이 된다는 얘기를 듣는 거는 대한민국 차원의 우리 차원에서도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무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권한대행을 일단은 시켜놓는 게 굉장히 안전하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렇게 순위로 내려가면 이주호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게만 근데 할 그건 수는 좀 없어요. 정리가 필요할 것 같긴 순서가 해. 법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유고되거나 거리되지 않는 이상은 그 순서에 맞춰야 돼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